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7월 16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730 재보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730 재보선 한 보름 남았죠? 예. 10군데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치렀습니다. 근데 서울 동작을은 격전지라고 안 본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지난번 거죠. 한국일보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가 그랬죠. 예. 자, 서울 동작을은 빠진 나머지 10군데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을 1위 후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경기도 수원병, 새누리당 김용남, 경기도 수원정, 새누리당 임태희, 경기도 평택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경기도 김포, 새누리당 홍철호, 대전 대덕, 새누리당 정용기, 충북 충주, 새누리당 이종배, 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김재식, 전남 순천 곡성,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 예. 이렇습니다. 여기도 격전지다, 이 말이죠? 예. 예. 전남 순천 곡성. 네. 2위 후보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인데, 격차가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8대2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대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8, 새정치민주연합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해설 기사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730 재보선은 전국 15곳에서 열려 미니 총선이라 불린다. 이 중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격전지로 꼽힌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격전지 10곳에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아직 초반인 까닭에 인지도가 높은 쪽이 유리한 데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600명, 휴대전화 200명 이렇게 나와서 새누리당에게 우호적인 답변이 많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평균 응답률은 27.6%,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예. 격전지가 아닌 곳으로 분류한 나머지 5곳의 판세까지 더하면 네. 11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대 4. 예. 동작을 울산 쪽, 해운대 기장 이쪽이 새누리당. 네. 그리고 광주 광산을 예. 나주 화순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볼 때 예. 8 플러스 2, 3 플러스 2니까 네. 11대 4. 11대 4. 예. 예. 그래서인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원래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이었던 그 곳이 5곳 아닙니까? 예. 5곳 지키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은 뭐 과장, 엄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보선 관련한 소식은 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정회된 시점에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자리에는 청문회를 준비한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있었던 술자리였다. 이렇게 문화부가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문화부 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문화정책국장, 관광국장 모두 14명이 참석했고 정성근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던 아리랑TV 측에서 기획팀장 등 4명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화부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충성맹세를 위한 뒤풀이였다는 주장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관련한 소식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의 배경을 담았습니다. 지명 철회냐 아니면 임명 강행이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말이죠. 결국 임명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결국 강공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질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했고요. 나머지 2명은 임명 강행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정성근, 정종섭 이 두 후보자,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까면 안 된다라고 낙인 박힌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강행의 뜻을 밝혔느냐. 국민일보 3면을 보면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성근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류가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위증, 폭탄주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됐다는 시각도 있었다는 것이다. 예. 어느 정도만 논란을 하면 필요 이하가 되는 겁니까? 예. 이 문구 자체가 예.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증폭됐다. 그래서 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반대 기류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실은 뭐 정성근 후보자가 뭐 적정하다 이런 그 취지에서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고 특히 정치 공세적 성격이 짙은 야당의 철회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 이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2명이 추가로 하차할 때에는 야권에다가 전국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판단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김명수 후보자는 철회하되 나머지 2명은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숫자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이 시간에 1이냐 2냐 예. 이거였는데 결국은 야당에 밀려서 2를 포기할 수는 없다. 네. 예. 2승 1패. 예. 그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편 동아일보 일면에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사 잘못돼서 소중한 1년반을 놓쳤다. 동아일보가 이 발언에 주목했네요. 그 청와대가 정성근 후보자의 문제점이 오해와 과장이라고 판단해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이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인사가 잘못돼서 지난 1년 반 그 소중한 시기를 놓쳤다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번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한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인사난맥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민감한 국면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잘못돼서 지난 1년 반 소중한 시기를 놓쳤다라고 비판한 점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흘린 것인지 맥락을 다 삭제하고 동아일보가 이 부분만 강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조중동 사설을 보니까 말이죠. 예. 정성근은 안 된답니다. 예. 사설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증은 그의 말대로 결과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여당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해명을 들었다면서 임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임명장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했으니 정성근 후보자는 밀어붙여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옳지 않다. 국민이 그렇게 양해해 주기에는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너무나 크고 잦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짓말 후보가 정부 대변인이 될 수 있나. 이겁니다. 아시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요, 당연직 정부 대변인입니다. 사설 내용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성근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수용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런 판단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예의다. 이런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조치를 강행하니 불통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설명이 두렵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의 동력은 자신감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중앙일보였고요. 네, 동아일보는 아주 맹공을 퍼붓습니다. 조중동 중에 제일 공세의 강도가 높습니다. 거짓말 정성근, 임명 강행하면은 국격은 어찌 되나, 이런 제목입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거짓말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모습이었다. 음주운전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도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정회중에 가진 회식 때 문화부 간부들도 참석해서 충성맹세 폭탄주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청문회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문화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대변인으로 국정 홍보를 담당한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문화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우리 정부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이 아닌 정부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를 던졌다. 국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정성근 후보자가 만일 문화부 장관이 되고 정부 대변인을 맡는다면 국격이 떨어지는 일 아니겠는가.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 못지않게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청와대가 빚은 인사 참사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이런 불통의 정치로는 야당을 포용하기는커녕 여당도 추스르기 쉽지 않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만들고 인사수석 비서관을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그간의 인사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 후보자의 임명은 갓 선출된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라도 정성근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 박근혜 2기 내각의 출발을 돕기 바랄 뿐이다. 이렇게 사설이 이어집니다. 예. 조중동 신문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볼지 의문이고요. 네. 예. 자, 김명수 후보자가 결국 낙마가 됐고요. 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기사
한겨레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회통합과 한국 교육을 이끌어갈 인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17대 교육위원장 시절에 사학법 개정 반대 선봉에 서고 올해 초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이력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 모두에 황우여 장관의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우여 후보자는 보수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사학 부패를 감시하겠다면서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은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사학의 재산권이 우선한다. 이런 논리죠. 또 지난 4월 사학 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일가의 복귀로 다시 내용에 휩싸인 상지대의 경우 이 정대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실상 사학 구조조정이다. 사학 비리 척결도 교육부 장관의 주요 과제다. 그런데 사학재단을 감싸고 돈 황우여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도 성명을 냈는데 황우여 후보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사학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학 수호 5걸로 꼽힌 당사자다.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할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낡은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이력도 있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주장을 했는데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국정교과서만큼은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황우여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13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 인사 참모로 충남 논산 출신의 정진철 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한 다음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쳤는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이던 2008년 7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이 빚어졌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유출 여부를 직접 조사했었습니다.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의 회수를 놓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새누리당에게 주목을 살 만한 그런 이력이 없으면은 발탁되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정진철 수석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아시죠? 수염을 기르는 그분.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의 성균관대 행정학과 3년 선배이면서 행정고시 2년 선배입니다. 또 동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6년 4개월 만에 부활한 인사수석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수석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중립성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언이 많은데요. 특히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간사도 맡게 되는 만큼 정진철 수석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정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답은 한겨레 3면에 실린 것 같습니다. 인사수석의 행정관료 출신 정진철, 김기춘 아래에서 제 목소리를 낼까?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어떤 경로로 공직 후보를 추천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새 인사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사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치적 기반이나 사회적 명망이 없는 정진철 내정자가 소신을 갖고 인재를 추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결국 윗선의 뜻에 따라 실무만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간사고 위원장은 여전히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진철 인사수석, 과연 이 사람이 지난 1년 반 인사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할 수 있을지 한겨레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 김기춘 실장이 제 목소리 낼지도 의문인데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중앙일보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뭐. 예. 자, 김명수 후보자 낙마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뭐 박스로 조그맣게 실린 겁니다. 사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히 쉬시면 됩니다. 뭐 누가 더 뭘 건드리겠습니까? 예, 내려놓는 대상에는 주식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정치적이지 못한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조선일보 기자한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의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 김명수 교수는 진보와 보수, 이념이 붙어서 싸우는 한가운데 내가 있어서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인신공격을 당했다. 과연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김명수 후보자 보고 물러나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문창극을 옹호할 당시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김명수는 아웃돼야 한다. 이랬던 신문입니다. 그럼 동아중앙도 그리고 쫓아낸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를 코너로 몰았다는 얘기입니까? 김명수 후보자의 말입니다. 야당이 나를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청문회는 국회에서 열리는 것인데 훨씬 전부터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해서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제 다 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칼럼 쓰시면 되겠네요. 예. 뭐라고요? 아니 뭐 석간신문 한 곳에 칼럼 쓰면 되겠네요. 그 문화일보에다가요. 한겨레 사설로 세월호 관련한 소식을 요약해 볼까 합니다. 유족들이 그제부터 국회의사당과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이 부모님들을 찾아서 어제 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이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기에 지금까지 이래야 하는가.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족들 가슴에 대못만 박은 세월호 석달. 누가 못질을 했는가.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면 새누리당이 못질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족의 특별위원회 참여부터 소극적이다. 특별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제한해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게 했다.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유족의 제안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권한 정도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확인한 터다. 제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위에 실질적인 기소권이 부여되도록 지혜를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은커녕 유족과의 협의도 회피하면서 신용뿐인 특별법을 만든다면 국민과 유족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 대학 특례 입학 등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유족들의 마음이 달래질 리도 만무하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하면서 유족 대표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래서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향신문 1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호남판에 실린 기사긴 한데요. 예. 전국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청, 여기서 광주시청은 경기도 광주시청이 아니라 호남에 있는 광주광역시청을 말합니다. 광주시청을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 6명에서 7명이 그제 낮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신문지 위에는 삶은 감자가 담긴 비닐봉투와 물병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화장실입니다. 이분들은 기자들의 눈에 띄었는데 그냥 쉬고 있는 것이라면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 못 본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광주시청은 18층이나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18층이나 되는 광주시청에서 간접고용 청소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 주차장 구석에 있는 휴게실이 전부인데, 탈의실을 겸한 이런 휴게실에는 샤워 시설은 물론이고 창문도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는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지하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쉴 곳이 마땅치 않자 이용자가 적은 장애인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써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화장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쉬었겠느냐. 이렇게 공공운수 노조 광주시청 지회장이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이며 민주화 또 인권의 성지인 광주, 그 광주의 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 소식이 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현지에서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 폭로를 공천과 맞바꿨다는 이런 새누리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차원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호남을 찾았고요. 또 접전 지역입니까? 왜 찾아갑니까? 접전 지역은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접전 지역이 아닙니다. 예. 광주 광산을에 가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그 광주시장 선거 때도 그 당 지도부가 너무 광주를 챙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주요 접전지, 특히 수도권 접전지에서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이 여야 접전지가 아니라 예.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의 접전지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방부터 챙기는 희한한 새정치. 6.4 지방선거에 이어서 제1야당이 안방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희한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안방은 안철수의 방입니까? 선거 때만 챙기지 마시고요. 이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도 챙겨주십시오. 광주시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권은희 흔들기로 해서 상당한 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진정성에 상처를 내므로써 전국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점.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은 이거저 권은희 공천 탓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동아일보는 권은희 후보 흔들기 기사를 2개면에 걸쳐서 소개했습니다. 우선 6면을 보면은 권은희 후보의 지난해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이 39곳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네, 물론 이제 엄중한 그런 검증에 따르면 표절 의혹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은희 후보 측은 논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의미로 각주 표시를 달았다가 본문 내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벌어진 단순 실수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몇 문장이 아니라 페이지 채, 아니 통째로 베낀 어떤 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표했는지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또 동아일보 12면을 보면요. 권은희 후보가 10년 전 한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을 했을 때 문제, 그 문제를 또 집요하게 또 파고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벌금형 정도로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간 다음 이를 성사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위증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권은희 후보가 변호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더불어 의뢰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이에 대해서 권은희 후보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와 관련한 내사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양자의 어떤 팽팽한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시커멓게 제목으로 권은희 씨 폭력 남편 벌금 영조권으로 성공보수 미리 받아. 따옴표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방적인 증언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통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은 반은 이쪽 입장, 반은 저쪽 입장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균형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의 정략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그런 기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오늘 통틀어 이걸 보도한 신문은 동아일보가 유일합니다. 단독 보도 모양이죠? 단독 보도네요, 보니까. 예. 어쨌든 뭐 사실관계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 새누리당의 전략이 재보선은 이 과정에서 예. 먹히고 있다는 거죠. 예, 권은희 흔들기.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미 4시간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 그러니까 희생된 친구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 뉴스K 오프닝 멘트. 다른 언론은 위기관리 빵점, 사후 수습 빵점의 이 빵점 정권 시대에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우선 KBS와 SBS. 각각 기사 호미에 한 줄 넣어주는 정도. 침몰하는 배에서 극한의 공포를 겪어야 했던 단원고 생존학생 30여 명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국회까지 오늘 오후부터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YTN과 JTBC 정도가 별도의 한 꼭지 기사로 만들어 보도. 세월호 참사로 친구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이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서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교에서 출발해 희생자 학부모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산 시민들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 어쨌든 자기들만 살아 돌아왔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더 덜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이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1박 2일의 고된 일정인데요. 목적지는 국회입니다. 친구들이 왜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택한 행진이기도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동행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4시간째 걷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뚜벅뚜벅 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생존 학생들의 목소리에 내일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은 MBC. 세월호 관련 소식이라고는 오로지 이거 하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자매 가운데 고3 학생에 대해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뉴스K 노종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 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자 일부에서 보상을 바라고 저런다고 수군댑니다. 문제는 유가족들을 욕보이는 악의성입니다. 행여 보상 문제로 오해를 살까봐 보상 규정을 빼달라고 요구해온 유가족들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대학 특례 입학에 관한 법안도 여야가 자기들끼리 1%다, 3%다 논란을 벌이다가 1%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보상이든 뭐든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다 빼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부터 만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외곽에서는 보상이 지나치다며 유가족들은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문제 삼아서 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국회 안에서는 여당이 진상규명의 방식이 전례가 없다느니 초법적이라느니 갖은 핑계로 유가족 요구를 거부합니다. 미리 조율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막힌 역할 분담이라 할 만합니다.